광양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을 둘러싸고 입주민과 분양업체 간 벌어지고 있는 마찰 연속해서 기획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 임대주택법상에는 이 같은 마찰이 광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아파트에서도 벌어질 우려가 높다는 데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보는 데스크 인터뷰 시간. 오늘은 광양시장 이옥재 예비후보를 만나 이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여수 웅천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해상교량이 들어섭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웅천과 소호를 연결하는 이 다리는 전체 길이만 1,100여 미터에 이릅니다. 세월호 참사 상황을 가정한 해상훈련이 신안 앞바다에서 펼쳐졌습니다. 여수에서도 비슷한 훈련이 열린 가운데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방문해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논란 지난 이틀에 걸쳐 보도해드렸죠. 이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임대주택법의 조항대로라면 광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아파트는 광양에서만 2천여 세대. 이 중 전기산업이 인수한 아파트는 송보 5차와 7차, 태안 노블리안 등 모두 3곳입니다. 3곳 중에 가장 먼저 우선 전환 절차가 끝난 송보 5차에서만 아파트 입주민의 절반에 달하는 200여 세대가 우선 분양 전환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전기산업이 나머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같은 우선 분양 자격 조건을 적용할 경우 이들 아파트에서도 입주민의 절반가량이 분양 전환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지난 2015년 7월 제정된 임대주택법의 허술한 법조항. 해당 법은 올해 초 개정 시행되고 있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임대아파트의 경우 전문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 자격 조건을 유리하게 해석해 입주민들을 우선 분양 대상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기산업의 경우 세종과 속초, 거제 등에서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인수한 다음 바로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매매 차익을 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매매하는 제3자 매각을 할 경우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을 해주는 것과 달리 분양가 상한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원하는 만큼의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이 고착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 애매한 부분들이 그런 사기업들 배불리기에 이용되지 않게 그렇게 저는 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피해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전국이거든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정부의 임대주택법 보완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바른미래당 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매호 자연과 미래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박 대표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서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며 벤처기업 현장에서 쌓아온 역량과 인맥을 토대로 전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전남 지역 2차 공천을 확정하고 후보 확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예비 후보자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원이 적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15개 마을 80여 세대를 돌며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도교육감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하며 호별 방문을 하거나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여수 MBC는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에게 주요 공약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이옥재 후보를 만났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른 후보와 비교해봤을 때 본인만의 장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재 국가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국가정책제안서라는 책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정책연구가로서 그동안 50년 이상 시행할 국가정책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또 체계화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장 실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십 년 동안 치밀하게 연구하고 준비해 놓은 뛰어난 정책들을 다분히 갖고 있다는 것이 아마 다른 후보들에 비해 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광양시의 주요 현안 또 발전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백운산이 자리 잡고 있고 섬진강이 줄기차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바다와 섬 등 뛰어난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세계 수준급으로 끌어올려 광양시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첫째, 동서대통합 경전특별도 건설 추진입니다. 이는 광양을 중심으로 하여 전라도 5개 시군, 경상도 5개 시군, 도합 11개 시군 면적은 싱가포르보다 8.5배 넓기 때문에 경정특별도 도청 소재지가 광양이 되면 곧바로 15만 인구가 더 유입이 가능해져서 광양은 그 이름답게 세계 중심축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계 최고 양질의 그 자동차 강판을 만들어내고 있는 광양제철소와 연계하여 연간 200만 대 생산 자동차 공장을 건립하게 되면 약 10만 인구가 더 유입이 됩니다. 그 외에 광양시 랜드마크 888m 세계 제1탑 건설, 경비행기 제조 및 경비행기 관광산업 육성 등으로 광양을 인구 50만 충족도시로 확실히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영원한 대통합 건설, 또 랜드마크 건립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의문을 갖는 시선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유권자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동서대통합 경전특별도 건설 추진은 다만 행정적 통합만 있으면 되니까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산업단지와 경비행기 제조산업 그리고 세계 제1탑 건설 등 예산은 주로 국제투자 내지는 민간투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광양시 유권자 여러분, 21세기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따라서 사회 제도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경제구조, 정치 환경도 변해야 하는 대변화의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평생 발명가로 생활해온 본인 광양시장 이옥재 예비후보에게 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세종대왕도 발명가였습니다. 광양시장 이옥재 예비후보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웅천에서 소호지구를 잇는 해상교량이 사업 추진 5년 만에 공사에 들어갑니다. 신도심과 원도심 구간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 숨통이 틀 전망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레저와 상업, 주거시설이 복합된 여수 웅천지구입니다. 이곳에서 바다를 가로질러 소호지구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이 건설됩니다. 진입도로를 포함한 전체 다리 길이는 1154m, 도로폭은 20여 미터의 왕복 4차선 규모입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웅천 소호간 교량 건설이 추진된 건 지난 2013년. 예산 문제를 이유로 한때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를 겪었고 교량 건설이 확정된 이후에도 부처 협의와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서 결국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현재 도시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전라남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쯤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약 4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되면 2022년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 분산 효과와 교통 소통 개선에 크게 좀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67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여전히 부담이긴 하지만 다행히 올해 13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신도심에서 구도심 구간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해상교량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소동 해변공원과 연계한 또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의 하나로 사마섬과 마동지구를 연결하는 경관 보도교 설치 공사를 시작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12월 준공 목표로 모두 4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마섬과 마동지구를 연결하는 155.2m 길이의 보도교를 건립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 기로대교에서 금호대교 해변 9.4km 구간에 달빛광장과 사마섬 수변공원, 테마로드 등 친수형 테마거리도 조성합니다. 광양항 항만배우단지 물동량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올해 1분기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 물량이 9만 3천 TEU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의 올해 총 컨테이너 물동량은 38만 TEU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경이 훈련을 강화하는 등 변화를 다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신안에선 세월호 참사와 비슷한 상황을 가정한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배 뒤쪽에서 불이 나서 이거 많이 나고 있고 침몰할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300여 명이 탑승한 여객선 바다로호가 신안군 해상에서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 연기가 배를 감싸고 선체가 기우는 사이 당황한 승객들은 해상으로 뛰어내립니다.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에게도 사고 내용이 전파되고 몰려든 선박들이 바다에 빠진 승객들을 구조합니다. 침몰 상황을 가정해 실제 10도가량 기울어진 대형 선박에서 승객들을 구조하는 대규모 인명구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시민들이 했었을 때는 더 두렵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와 그 구조 세력이 좀 더 빨리 와서 구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고 발생 30분 뒤 선내에 진입한 해경의 지시에 따라 구명 슬라이드로 퇴선하는 승객들. 불길에 선수로 가는 길이 막힌 나머지 승객들은 해상으로 긴급 탈출했고 대기하고 있던 경비 함정과 헬기 등에 구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고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잠수사들이 수중수색을 통해 실종된 5명을 선내에서 찾아내는 것으로 훈련은 종료됐습니다. 순환구호법 개정 이후 매년 실시된 인명구조 훈련은 올해로 3번째. 해경은 훈련 상황 분석과 보완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